넌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 모양이야? 응, 남편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래, 너 같은 년이 뭘 알겠어.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 주제에. 남편에게 맞고 살던 50대 주부. 알고 보니 전직 특전사였다면?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 재혼의 폭언과 폭력이 도를 넘어서자 소영은 20년 넘게 봉인해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군번줄과 군복, 그리고 당당했던 과거의 자신이 담긴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소영아, 너는 강한 사람이야. 절대 굽히지 마. 옛 선임의 말이 떠오르는 순간 그녀 안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되찾아갈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매일 아침 6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눈을 뜹니다. 25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죠. 재혼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아침밥, 도시락, 그리고 재혼이 좋아하는 커피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하거든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봅니다. 52의 나이치곤 관리가 잘 된 편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저는 그저 평범한 아줌마일 뿐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주부. 그게 지금의 정소영이죠. 하지만 이 거울 너머 어딘가에는 다른 제가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던 그 모습이요. 여보, 아침 차려줬어? 재훈의 목소리가 침실에서 들려옵니다. 투덜거리는 톤이 벌써부터 오늘 하루를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재빨리 식탁을 정리하고 그의 앞에 아침을 내놓습니다. 국이 싱겁네. 소금 좀 넣어. 감사하단 말은 없습니다. 늘 그렇듯이 뭔가 부족하다는 말만 있을 뿐이죠. 저는 조용히 소금을 가져다 드립니다. 말대답하면 더 복잡해지거든요.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알아서 먹어. 재우는 신문을 펼치며 무심하게 말합니다. 회식이라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요즘 자주 늦는 이유가 회식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요. 향수 냄새, 머리카락에 묻어오는 다른 샴푸 향, 그리고 갑자기 늘어난 야근. 모든 게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따져 묻는다고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재우는 아침을 다 먹고 일어서면서 저를 힐끔 봅니다.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어제 청소 엉망으로 했더라.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어제 청소를 얼마나 꼼꼼히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송해요라고 중얼거릴 뿐입니다. 재혼이 나간 후 집안은 조용해집니다. 이 정적이 저에겐 유일한 휴식 시간이죠.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한 조각이죠. 문득 서랍 깊숙한 곳에 있는 군번줄이 떠오릅니다. 20년도 더 된 그 물건. 한때는 제 자부심이었던 그것들이 지금은 먼지만 쌓여 있겠죠. 그때의 저는 강했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숨죽이며 사는 이 모습이 진짜 제가 맞나 싶습니다. 오후에는 마트에 갑니다. 재훈이 좋아하는 반찬 재료를 사러요. 계산대에서 젊은 여자 점원이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 정말 젊어 보이세요. 저희 엄마랑 비슷한 나이인 것 같은데. 고마운 말이지만 씁쓸합니다. 겉모습이 젊다고 해서 제 인생이 젊은 건 아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걸으며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저는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이게 뭐야? 이런 걸 반찬이라고 해? 재훈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날아듭니다. 오늘따라 유독 기분이 안 좋아 보입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 화풀이는 늘 저에게 향하죠. 맛이 없어서 어떻게 먹어? 소금도 제대로 안 쳤나? 저는 같은 반찬을 먹어봤는데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이 그렇다고 하니 뭔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그냥 트집을 잡고 싶은 걸까요? 죄송해요.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다시 만들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나 배고픈데. 재훈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화를 냅니다. 그 소리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뭘 해도 화를 내시니까요. 그냥 이거라도 드세요. 아니면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라면? 남편한테 라면을 먹이겠다고? 너는 정말! 그때 재훈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습니다. 뺨을 때리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따끔한 아픔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죠. 저는 그 자리에 굳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 모양이야? 응, 남편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재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저는 뺨을 살짝 만져봅니다. 뜨겁습니다. 눈물이 올라오지만 참습니다. 울면 더 화를 낼 테니까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맨날 잘못했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재훈은 일어서면서 식탁을 쾅 칩니다. 그 바람에 국그릇이 넘어져 국물이 식탁보에 쏟아집니다. 저는 재빨리 행주를 가져와 닦기 시작합니다. 치워, 나 치우고 새로 차려! 네, 알겠어요. 재훈은 거실로 가서 소파에 털썩 앉습니다. TV를 크게 틀어놓고 맥주를 꺼냅니다.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요. 신혼 때는 제가 실수해도 웃으며 넘어갔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날 밤 재훈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뺨이 약간 부어 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합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아픕니다.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냅니다. 20년 넘게 건드리지 않았던 그 상자 속에는 제 과거가 들어 있습니다. 군번줄, 낡은 군복,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 특전사 시절에 저는 당당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사진 속의 저는 지금과 너무 달라 보입니다. 눈빛부터 다릅니다. 그때는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요? 군번줄을 손에 쥐고 있자니 묘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분노일까요? 그리움일까요? 아니면 후회일까요?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조입니다. 소영아, 너는 강한 사람이야. 절대 굽히지 마. 옛날 부대 선임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그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굽히고 살게 된 걸까요? 상자를 다시 덮고 옷장에 넣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뭔가 제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뺨의 붓기는 거의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그대로입니다. 재훈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이 아침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사과는 당연히 없었죠.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올 거야. 늦을 테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 문을 나서며 던진 말입니다. 친구들이라고 하지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요즘 재훈의 행동이 예전과 너무 다르거든요. 재훈이 나간 후 저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기로 했어요. 걷다 보니 예전에 다니던 헬스장이 보입니다. 10년 전쯤 몇 달간 다녔던 곳이죠. 그때도 재훈이 시간 낭비 말고 집안일이나 해라고 해서 그만뒀었습니다. 문득 발길이 멈춥니다. 유리창 너머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제 또래 여성들도 꽤 있네요. 모두 활기차 보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간단히 해결한 후 저는 재훈의 방을 살펴봅니다.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요. 서랍을 열어보니 평소 보지 못했던 영수증들이 눈에 띕니다. 호텔 카페, 꽃집, 그리고 여성 의류 매장까지 모두 최근 것들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예감이 맞았네요. 재훈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그날 저녁 재훈은 정말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죠. 하지만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도 납니다. 여자 향수 냄새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도 모르게 물어봅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요. 친구들이랑 술 마셨다고 했잖아. 왜? 자꾸 캐묻고 그래? 재훈의 대답이 퉁명스럽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특유의 어투죠. 그냥 궁금해서요. 많이 드셨나 봐요. 응. 많이 마셨어.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재훈은 침실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며칠 후 저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재훈이 출근한 후 가벼운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 앞 공원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조깅도 조금씩 했습니다. 몸이 예전만큼 따라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특전사 시절 배웠던 기본 동작들도 조금씩 연습해 봅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비록 둔해졌지만 그때의 감각이 서서히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재훈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문자가 와 있었는데 발신자 이름이 미선이었어요. 내용은 오늘 만날 수 있어요? 였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확실해졌네요. 재훈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게요. 그것도 꽤 진지하게 말입니다. 제가 집에서 얻어맞고 있는 동안 다른 여자와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재훈은 또 늦는다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요. 뭔가 해야 한다고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봅니다. 예전보다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자세가 좀 더 꼿꼿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빛도 예전과 다른 것 같고요. 정소영, 이제 그만 참고 살지 마. 거울 속 제게 말합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재훈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다 보니 그의 습관을 모두 알고 있거든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주말 중 하루. 이때 재훈은 야근이나 친구 만남이라는 핑계로 늦게 들어옵니다.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재훈이 출근한 후 그의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회사 관련 서류, 통장, 그리고 각종 계약서들. 특전사 시절 배웠던 정보 수집 기술이 이런 데서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재훈이 회사 돈을 빼돌린 흔적이 있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분명히 문제가 될 만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서에도 빠뜨린 소득이 있었죠. 이걸로 충분하겠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류들을 복사해뒀습니다. 재훈이 절대 모르게 말이죠. 며칠 후 저는 재훈의 회사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점심시간쯤 되니 재훈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미선이라는 여자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재훈과 같은 회사 후배였어요. 이혼한 지 2년 정도 된 싱글맘이죠.
아이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더 관찰했습니다. 재훈과 미선이 자주 만나는 호텔 카페, 그들이 함께 가는 식당들, 심지어 미선의 집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했어요. 이제 시작할 때가 됐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을요. 첫 번째 단계는 재훈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비자금 조성과 세금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회사 감사실에 보냈어요. 물론 추적당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선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그녀가 자주 가는 마트에서 만났어요. 어머, 혹시 미선 씨 아니세요? 네. 어떻게 저를? 아, 저는 박재훈 씨 부인이에요. 전에 회사 행사에서 뵌 적이 있잖아요. 미선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죠. 아, 안녕하세요. 요즘 남편이 자주 야근한다고 하던데 회사 일이 많나 봐요? 저는 일부러 순진한 척했습니다. 미선은 더욱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늦게 들어와요. 미선 씨도 야근 많이 하시죠?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그 후로 재훈과의 만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재훈의 친구들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친구들 말이에요. 재훈이 거짓말로 핑계 삼던 그 친구들에게 요즘 우리 남편이 친구분들과 자주 만난다고 하던데 감사합니다 라고 연락했어요. 친구들은 당황했습니다. 최근에 재훈과 만난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들도 재훈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일주일 후 재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재훈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계획이 서서히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재훈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유심히 쳐다봤어요. 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뭐가요? 모르겠어. 그냥 예전과 다른 것 같아. 재훈도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저를 의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설마 평소에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런 일을 꾸밀 거라고는 생각 못할 테니까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 달 후 재훈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감사가 들어갔고 재훈의 비자금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아직 해고까지는 아니지만 승진은 물 건너갔고 회사 내에서의 입지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미선과의 관계도 끝났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접근한 후 미선이 재훈을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재훈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걸음걸이도 휘청거렸습니다. 야, 정소영. 현관에서부터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험악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네, 여보. 너 혹시 뭔가 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재훈이 뭔가 눈치챈 걸까요? 뭐를요? 회사에서 누군가 내 일을 고발했어. 그런데 그게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 혹시 너? 저요? 저가 뭘 알겠어요? 저는 최대한 당황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계속 저를 향해 있었어요. 그래, 너 같은 년이 뭘 알겠어.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 주제에.
재훈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술이 깨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요즘 회사도 엉망이고 모든 게 꼬여가고 있어. 다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진정하세요. 술 깨시고 이야기해요. 진정하라고? 지금 나한테 진정하라고 하는 거야? 그때 재훈의 손이 제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저는 뒤로 휘청거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야, 너 요즘 말대꾸가 늘었어. 예전에는 이런 년이 아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럼 누가 한 거야? 누가? 재훈은 소리를 지르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분노가 물씬 느껴졌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너가 뭔가 했을 거야. 그 순간 재훈의 주먹이 제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폭력이었어요. 귀가 윙윙거리고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아, 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뺨을 움켜쥐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재훈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서 제대로 된 답을 해. 재훈은 제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때렸어요. 이번에는 배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맞은 건 처음이었어요. 재훈의 얼굴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너 같은 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 다 너 때문이야. 제발, 그만해요. 그만하라고. 이제 와서 그만하라고. 재훈은 또다시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탁자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웃집 아저씨였어요. 무슨 소리가 나는데 괜찮나요? 재훈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숨을 헐떡거렸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였어요. 재훈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웃이 돌아간 후 재훈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어요. 일어나서 치워. 집안이 엉망이잖아. 그리고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응급실에 갔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간 것 같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됐다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요.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지훈이가 집에 왔습니다. 딸이 오는 건 몇 달 만이었어요. 하지만 반가운 마음도 잠시 지훈이의 첫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사세요? 저는 화장으로 얼굴에 멍을 가렸지만 딸의 눈에는 다 보였나 봅니다. 붓기도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뭔 소리야? 그냥 넘어져서 그런 거야. 넘어져서요? 엄마, 저 바보 아니에요. 아빠가 때린 거죠? 지훈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요. 지훈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엄마는 맨날 이런 식으로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딸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잘해주면 되잖아요. 왜 자꾸 트러블을 만들어요? 뭐라고? 아빠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엄마가 좀 참으면 되는 일 아니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맞는 사람이 참으라고요? 지훈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되잖아요. 부부 사이에 그런 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라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오히려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정말 답답해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아빠가 원래 성격이 급한 거 엄마도 알잖아요. 성격이 급한 거랑 사람을 때리는 건 다른 문제야. 에이, 엄마. 그렇게 크게 생각할 일이에요? 그냥 조용히 살면 되잖아요. 지훈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키운 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요. 폭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니요. 지훈아, 엄마는 지금 정말 힘들어. 힘들면 더더욱 조용히 하셔야죠. 왜 자꾸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이혼할 것도 아니면서. 이혼? 설마 이혼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엄마 나이에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참고 사세요. 지훈이는 마치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 양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저도 바빠요. 그냥 아빠한테 잘해드리고 조용히 사세요. 괜히 말썽 피우지 마시고. 지훈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어요. 딸마저 저를 외면하다니요. 그날 저녁 재우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의외의 말을 했어요. 어제는 내가 너무 그랬나? 사과인 걸까요? 하지만 진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어. 너도 이해해줘. 이해해달라고요? 사람을 때려놓고 이해해달라고요? 여보, 저는 지훈이가 왔다 갔다면서 뭐라고 하던? 재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지훈이가 뭐라고 했는지 궁금한 모양이었어요. 별말 안 했어요. 그럼 됐고, 앞으로는 조용히 살자. 서로 스트레스 주지 말고 조용히 살자고요? 결국 제가 참으라는 이야기네요. 딸도 그렇게 말했고, 이제 재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옛날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상사였어요. 특전사 시절 함께 근무했던 선배였죠. 소영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상사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뭔 소리야? 언제든 연락해. 그런데 목소리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나?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재훈의 폭력, 외도, 그리고 오늘 딸이 한 말까지. 김 상사는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소영아, 넌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냐? 상사님, 예전에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당당하고 강했잖아. 지금은 달라요. 나이도 있고 갈 곳도 없고 그게 다 핑계야. 너는 아직도 그때의 정소영이야. 잊었을 뿐이지. 김 상사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든 하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할까요? 딸이 말한 대로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끝낼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진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훈을 흔들어 놓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끝장낼 때가 됐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고 물러서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김 상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는 바로 달려왔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옛 동료는 여전히 믿음직스러웠어요. 소영아, 정말 결심한 거지? 네, 상사님. 이제는 정말 끝내고 싶어요. 김 상사는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소형 녹음기, 카메라, 그리고 재훈의 뒷조사에 필요한 정보들까지. 옛날 실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었죠. 재훈이라는 사람, 생각보다 문제가 많더라. 회사 돈 빼돌린 것도 있고, 세금 탈루도 있고,
그리고 그 여자와의 관계도 단순하지 않아. 김 상사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니 재혼의 문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미성과의 관계도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몇 번 바람을 피웠던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하고. 감사해요, 상사님. 그런데 소영아, 정말 괜찮겠어? 이 일이 끝나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 괜찮아요. 오히려 기대돼요. 일주일 후, 저는 재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변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요. 하지만 예상대로 재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요. 재훈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잖아. 잘 살고 있었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뭐가 문제야? 먹고 살 만큼은 벌어오고 있는데.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여보, 저를 때리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내가 화가 나서 그랬잖아. 너도 나를 화나게 만들었고,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맨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말대꾸나 하고. 재훈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럼 바람 피우는 것도 제 잘못인가요? 재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미선 씨 말이에요. 아직도 만나고 계시죠?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재훈이 일어서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증거도 다 있어요.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사진까지. 이 미친년이. 재훈이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빨리 피했어요. 특전사 시절 배웠던 반사신경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뭘 그만해? 내가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 재훈은 계속 저를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재훈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어요. 아! 재훈은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여보, 저는 당황해서 재훈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제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어요. 너 지금 뭘 한 거야? 제가 뭘 했다고요? 혼자 넘어지신 거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너가 나를 밀었어. 재훈의 이마에서 피가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내일 이혼 서류를 준비할 거예요. 이혼? 너 정말 미쳤구나. 미친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어요. 제가 미리 신고를 해둔 거였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가정폭력 신고건이요. 재훈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가정폭력이요? 무슨 소리예요? 경찰은 저와 재훈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재훈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와 저의 상태를 보더니 재훈을 연행했어요. 잠깐, 이건 오해예요. 재훈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집이 조용해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군요. 6개월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재훈과의 이혼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그의 외도와 가정폭력 그리고 회사 비자금 문제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재훈은 결국 회사에서도 해고됐고 벌금형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작은 상가를 임대해서 여성자립교육센터를 열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과 자립교육을 하는 곳이죠. 이혼 위자료와 제가 모아둔 돈으로 시작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뜻깊은 일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오늘도 한 분이 감사 인사를 하며 돌아가셨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저를 찾아왔었어요. 몇 달간의 상담과 교육을 통해 이제는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 많이 변했어요.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영양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해졌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엄마. 문득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돌아봤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연락이 뜸했던 딸이 제 센터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지훈아?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일을 하신다고. 지훈이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딘가 미안해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자. 저는 지훈이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둘이서 마주 앉으니 어색했어요. 몇 달 만에 만나는 모녀지간이라니요. 엄마, 그때 제가 너무했어요. 지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참고 살라고 했던 것. 정말 잘못된 말이었어요. 지훈아, 저도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그리고 그걸 참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엄마를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오히려 상처만 드렸잖아요.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세상을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알았으니까 됐어. 무엇보다 우리 지훈이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우리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진짜 모녀로. 네, 엄마. 그리고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뭐가? 이렇게 혼자서 일어서신 것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도우시는 것도 그렇고 엄마가 이렇게 강한 분이었구나 싶어요. 지훈이의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딸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도와드릴게요.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고마워, 지훈아.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까지 모든 걸 나누었어요. 해가 질 무렵 지훈이가 돌아갔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혼자 남아 센터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예전에는 노을을 봐도 그저 하루가 끝나간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새로운 내일이 온다는 희망이 보여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김 상사에게서였어요. 잘 지내고 있지? 언제 한번 놀러 가마.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언제든 오세요.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행복합니다. 50이 넘어서 찾은 진짜 행복이에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에 그 당당했던 정소영이 돌아와 있었어요. 아니, 더 나아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거든요. 침묵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 목소리로, 제 의지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힘들어하는 다른 여성들도 도울 거고요. 밤이 깊어가지만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되거든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